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소아과 의사가 되니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야, 너 소아과에서 다 배웠잖아. 근데 엄마가 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로서 제가 직접 느끼고 또 경험하고 공부해온 부분들을 같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던 저희 큰딸이 유치원을 갔다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알아? 왜? 그랬더니 친구가 그랬는데 코로 들어와서 코로나 바이러스래. 그래서 입으로 들어오는 입로나 바이러스도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들어왔는지 아마 유치원에서 친구한테 배운 것 같아요. 코로나19 소아 환자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4월 29일 0시를 기준으로 발표된 데이터를 보면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비율이 4.7%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2%, 이탈리아에서는 1.2%, 그리고 미국은 5%를 보고하고 있는데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5%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한때 아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강하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덜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성인처럼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지 않고 활동 범위가 넓지 않은 요인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요소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원체 우리 아이들은 많은 호흡기 바이러스들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감기가 걸리면서 생긴 면역 시스템이 코로나19에도 상대적으로 관대할 수 있게 이러한 면역 환경들이 받쳐준다는 이론이고요. ACE2라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단백질들이 어릴수록 덜 성숙돼서 그렇다는 학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인이 될수록 저희가 면역 체계가 조금씩 바뀌는데요. 어린이 될수록 바이러스랑 되게 열심히 싸워주는 T셀이라는 세포들이 기능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임상 양상을 분석한 데이터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그 결과에서 22%에서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무증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54%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감기와 같은 경미한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기침이 41.1%였고요. 가래가 끓는 증상이 32.2%, 그리고 38.0도 이상의 열이 있다고 보고된 케이스가 29.7%,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이 아프고 붓는 증상이 28.6%로 조사가 되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요.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못하겠어. 사스나 메르스에서는 설사나 복통 같은 증상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번 코로나19에서는 어린이 환자 중에서 약 8.8%가 설사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실제로 막 배가 아프고 열나고 구토하고 그래서 굉장히 전형적인 맹장염 증상이 있어서 수술을 하려고 딱 봤는데 코로나19 감염으로 확인된 케이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양성인 엄마들을 재대혈이랑 태반 검사를 다시 했는데 재대혈과 태반에서는 코로나가 양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태어난 아이들의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모두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분만을 하게 될 경우에서는 어떤 결과를 보이게 될지 아직은 모른다고 하고요. 신생아가 걸리지 않는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엄마의 자궁 안에서 바이러스가 아이들한테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아마 다른 호기 바이러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가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코로나19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혹시 이 아이가 의심 증상이 있거나 또는 확진을 받은 환자와의 접촉이 있었는지 또는 최근 2주간 해외여행, 해외에서 오거나 했던 케이스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저희가 코로나19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을 철저히 씻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시거나 밖에 나가셔야 된다면 마스크 중요하고 또 유모차를 타는 아이들이라면 실드를 쳐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신다면 그리고 너무 답답해서 산책을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드시면 닫힌 공간보다는 뻥 뚫려 있는 야외 또는 실외랑 연결이 되어 있는 환경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보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아는 만큼 더 잘 예방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